콜택시 서버 해킹으로 지역 4천여 대의 택시 배차가 사흘간 마비됐습니다. 운영업체는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서버를 복구했는데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지역민의 일상생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두 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달리 분양 분위기가 뜨거운 가운데 공원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지역 모든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인구 소멸 문제를 두고 평창군이 팔을 걸어붙였습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 개선 중 우선 보육시설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화물 운송만 이뤄졌던 동해안 국제 카페리가 여객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가 출입국 제한을 전면 해제한 건데 운항 재개와 동시에 지난 20일 교민 30명이 동해안에 입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며칠 전 전국 콜택시 서버가 해킹 공격으로 마비되는 일이 있었죠. 강원에서도 지역 12개 시군 4,000대가 넘는 택시가 배차 지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다행히 서버 운영업체가 해커들과 협상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역 업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고 있어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처럼 콜택시를 불러보지만 연결음만 무한히 반복됩니다. 지금은 모래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내도 없이 통화가 종료되고 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겨우 부를 수 있었습니다. 지역 콜택시 시스템이 공격을 받은 건 지난 17일 새벽. 전국 콜택시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 오토피온의 관제 프로그램이 해외 해킹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에 마비된 겁니다. 분석하고 있어가지고 복구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다라고 하면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택시 운행의 차질을 빚자 콜택시 서버 운영 업체는 해커와 협상을 통해 19일 서버를 긴급 복구한 뒤 20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커들이 요구한 비트코인 1억 원치를 지급한 겁니다. 우회로 예비로 예비선 하고 있고 원서는 코드 키 그거를 어젯밤에 받아서 복구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개통이 될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커들은 서버 운영업체에 랜섬웨어를 심어 컴퓨터 데이터를 강제로 암호화해 쓸 수 없게 만든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강원도에서만 12개 시군 4,000대가 넘는 택시의 배차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춘천에서 피해를 본 택시는 전체 1,750대 중 77%, 1,360대 수준입니다. 문제는 강원 지역의 사이버 공격 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해킹 공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민 생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2020년 단 한 건에 불과했던 지역 정보보호 침해 사례는 지난해 9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 역시 이번 콜택시 사태를 포함해서 벌써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업체를 목표로 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자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강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보보호 지원 대상 발굴과 서비스, 컨설팅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국 최대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콜택시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감염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20일 랜섬웨어 감염 서버를 정밀 분석하고 해커의 소재지와 감염 경로,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커가 러시아 IP를 사용해 랜섬웨어 공격을 했지만 러시아 이외의 국가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지난 19일부터 피해 업체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서비스 복구를 지원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은 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내주고 아파트와 함께 공원을 개발해 기부 체납을 받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원주에서만 두 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건설사가 공원 부지 내에 건립하는 아파트가 이번 주에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민간 공원은 어떻게 완성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원주시 무실동에 거의 유일하게 남은 자연 녹지입니다. 최근 이 도심숲 사이에 둘레길이 완성됐습니다. 지난 20년간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묶여있던 개인 땅으로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됐습니다. 그러나 원주시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원으로 남게 됐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원 공사가 시작돼 일부 둘레길이 완성됐고 향후 솔샘 배움터, 민주생명기념관, 공원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런 일반 공원 시설에는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해서 이제 시에서 돌려받고요. 중앙공원 2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100억 원 이상의 이제 원주시에서 이제 시민의 세금을 들이지 않고 이와 함께 추진되는 아파트 건설 사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부지 33만여 제곱미터 중 22%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7개 동 997세대가 22일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아파트가 지역 주민을 위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지어지는 만큼 우선 공급 대상을 원주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습니다. 또 공원 조성 비용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공원 시설을 조정해 분양가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고 실거주 원주 시민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주시 우선 공급 제한을 1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무실동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원주에서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지키고 공원 조성에 드는 공공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도내 중소도시들은 하나같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자리부터 의료, 또 보육 정책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죠. 평창군이 우선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설 예정인데 우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5년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꾸준히 인구가 줄고 있는 평창군. 전체 인구 4만 1천여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만 3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평창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선 일자리와 보육, 의료 환경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절실한 상황.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많이들 떠나죠. 많은 아이들이 정말 괜찮은 아이들 많이 들어와는 있어요. 근데 이따가 보면 마땅하게 이게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평창이라는 곳에 애향심을 좀 키워준다면. 평창군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해 확보한 376억 원의 예산을 2025년까지 지역 내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합니다.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 지역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남북권 4개 읍면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공간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즐겁게 놀면서 공부하는 거점 시설이 될 전망인데 타 지역 학생들이 농촌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우리 평창군 4개 읍면에 아동 청소년들에게 위한 맞춤형 창의 활동 공간 조성과 건강관리센터를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의 그 아동들이 건강하게 또 창의적이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창군은 북부권 4개 면을 중심으로 한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로회관을 리모델링하고 공동육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부스도 준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이 평창군이나 또 농어촌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유입 요인이 좀 있어야 돼요. 교육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다든지 의료 수요, 또 문화 요건,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고. 평창군은 지난 3월 서울대병원과 지역 내 의료센터 건립에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살고 싶은 평창을 목표로 다각도로 진행되는 환경 개선 사업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0일 4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혜규 원주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은 이날 시청에서 그간의 업무보고 브리핑을 열고 전체 분과회의 34회, 시정자료 요구 122건을 비롯해 당선인의 137개 선거 공약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당선인의 공약 내용을 단기 추진 46건, 중장기 추진 90건, 폐기 1건으로 분류했으며 간현 관광지 개발 등 기존 원주시 핵심 사업 9건을 면밀하게 분석해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인수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시정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기를 희망하며 43일간의 시간을 쉼없이 매진했습니다. 부디 인수위원회의 재원을 가슴 깊이 새겨 시민 행복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원주시장직 인수위는 지역 내 각계 분야의 전문적 경험을 가진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 8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방역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월 11일 122명에서 일주일 사이 260여 명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5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독려하고 하루 3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쓰레기 불법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 행위는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미부착 무단 배출 행위 등입니다. 편성된 4개 조의 단속반은 29일까지 주요 시가지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횡성소방서가 여름철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이 봄철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소방관서에 자동 통보해주는 시설로 문화재, 대형 공장, 요양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는 설비 오작동 원인으로 시스템적 요인도 있지만 습기나 누수로 인한 연기 발생 등 관리 소홀,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횡성소방서는 잦은 오작동 출동으로 출동 공백과 소방대원들의 피로도가 늘고 있다며 철저한 설비 유지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2022년 춘천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춘천시는 오는 27일 춘천시청 1층 로비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참여 기업은 레고랜드 코리아 등 27곳이며 채용 인원은 173명입니다. 박람회에는 취업 지원 희망자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과 직업 심리 검사, 노무 상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